자, 성희lâm 선생님, 전 교육 공무직인데, 네, 교감쌤이 기한 올릴 때마다 전화 와서 미치겠습니다. 자, 장학금 지원 학생 선정 회의록을 올렸어요. 후보 학생들을 표로 했는데, 표를 이해를 했는데, 줄글로 풀어줬으면 좋겠다. 제가 3 선정 기준 이렇게 쓰면, 본교 선정 기준 이렇게 써라. 등등입니다. 그리고 전임자가 해둔 거 그대로 해라. 그게 그냥 만들어진 기한이 아니다. 유념하고 일을 해라. 하면서 좀 직설적으로 말을 하십니다. 관리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뭔가를 굉장히 좀 바꾸는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.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믿는 거지. 과거에 했던 게 정답이다.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과거에 기한했던 대로 과거에 문서 만들었던 대로 그렇게 똑같이 만들라고 하시는 그 관리자분들이 계십니다. 그래서 뭔가를 다르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근데 이거는 그냥 교감 선생님의 뜻을 따라 주시는 게 조금 맞아요. 일단은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선생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그런 서류 작성 방식이 있을 거예요. 뭐 기획안이라든지 뭐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문서들 있죠. 그런 것들을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게 깔끔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올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본인만의 생각인 경우도 사실은 있긴 있어요. 일단 관리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그게 조금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그냥 예전에 있었던 방식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계시거든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성희름 선생님께서 물론 보기 어렵게 보기 힘들게 문서를 작성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. 근데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다면 그냥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 따라주시는 게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일단은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필을 했는데 교감 선생님께서 그거를 전혀 안 들으세요. 그리고 교감 선생님은 나 자신을 바꿀 생각이 없어. 이렇다고 했을 때 교사나 교육공무직이 사실은 교감 선생님의 이런 태도를 바꾸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은 수능을 하고 가야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. 왜냐하면은 그냥 우리가 문서를 올린다고 했을 때 우리 나름대로는 젊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문서를 작성을 해야지 보는 사람도 편하고 나도 편한데 라고 해가지고 올려요. 근데 이제 위에 보는 사람들이 힘든 거야. 그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. 그리고 뭔가 달라졌을 때 뭔가 이게 불편해지는 거지. 그 문서를 보는 것 자체가. 근데 그렇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문서라고 할 수는 없어요. 모든 사람들이 용인을 할 수 있는 문서여야 되거든요. 근데 그게 만약에 젊은 사람들은 다 오케이를 해. 근데 그거를 관리자들이 그거를 노를 해요. 그렇게 되면은 그 문서는 학교에서 좋은 문서가 될 수 없어요, 사실. 그 문서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 수정을 하셔가지고 올리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교감 선생님께서 뭐 이거 넣어라 저거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런 거는 넣어주세요. 저도 선생님처럼 이 문서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저도 제 맘대로 이렇게 막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예전에 많이 올렸었어요. 근데 예전에 그렇게 했을 때 교무실 불려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스스로 좀 찾아보면서 뭐 일반적인 회사들 있잖아요. 일반 기업체들 그런 데서 보고서 어떻게 쓰는지 그다음에 뭐 회의록 어떻게 쓰는지 뭐 기획안 같은 것들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 좀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. 그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씩 잡혀 나가더라고요. 그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저는 좀 많이 저 자신을 좀 다듬었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가졌던 그 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됐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했었습니다. 물론 근데 그런 걸 깨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프레임을 깨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. 쉽진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깨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교감 선생님이나 관리자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관리자분들의 말씀을 따라주시는 것도 좋아요. 왜냐하면 또 이 문서 자체가 일단 또 결제가 나야 되잖아요. 그리고 관리자분들이 결제를 안 해줘. 그럼 이 문서는 솔직히 말하면 효력이 없는 문서란 말이에요.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결제를 내는 게 먼저입니다.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께서 좀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그게 선생님 속을 다스리는데도 좋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성희름 선생님이 원하는 답변은 아닐 수 있지만은 이게 보다 더 현실적인 이야기라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, 선생님. 직설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, 선생님. 그리고 자, 성희름 선생님 답변이 위로가 됩니다. 관리자들은 죽어도 안 바뀌는 것 같아요. 그분들은 그렇게 하셔가지고 20년, 30년을 하셔가지고 관리자가 되신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했던 방식을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꾸려고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
다녔던 직장이 아니에요. 이 직업이, 교직이라는 곳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틀에 좀 박혀 있는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. 그렇게 20년, 30년을 근무를 하셔가지고 관리자가 되신 분들 얼마나 힘들게 또 관리자가 되셨겠어. 근데 뭔가 신규, 그러니까 저경력이나 아니면 젊은 선생님들이나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고 좀 발전적인 걸로 뭔가 이렇게 혁신적인 거를 좀 제시를 했을 때 당연히 그분들 눈에는 약간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이 교직에서 그런 문화나 분위기가 좀 바뀌려면 생각보다 좀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될 것 같긴 해요. 그렇게 좀 진취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조금 발전적인 혁신적인 모습들을 좀 계속적으로 보여주셔야 결과적으로는 관리자분들도 많이 바뀌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봐요. 자, 콩콩 선생님. 자, 초등 26학급인데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방송입니다. 자, 매주 월수금 아침 방송에 행사 있으면 강당 방송 시설까지 공문 같은 건 없는데 맨몸으로 뛰는 게 많아 방송국에 취직한 기분입니다. 내년에 업무 분장 희망서를 곧 쓸 것 같은데 추천하는 업무 있을까요? 보통 꿀 업무는 무엇일까요? 일단은 선생님 26학급에 월수금마다 아침 방송 행사가 있다라는 거는 방송을 계속 장비를 세팅을 하셔야 되는 행사가 있다라는 거는 학교 자체가 좀 행사를 많이 하나 봐요. 요즘 이렇게 안 하는데. 근데 일단 방송 같은 경우는 선생님처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공문 작성이나 이런 건 많이 없어요. 뭐 이런 거, 뭐 방송이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몸은 굉장히 많이 쓰면서 티는 안 나는 그런 업무입니다. 그래서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는 방송 업무를 약간 곤란 업무로 좀 배정을 해가지고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성과급 산정할 때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이점을 좀 부여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기는 있습니다. 근데 선생님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일단은 선생님께서 진짜 꿀 업무를 찾으신다면 꿀 업무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? 저는 꿀 업무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했던 제일 꿀 업무는 스포츠 클럽이었어요. 아침마다 와가지고 이제 애들 지도하고 대회 내보내고 그거였거든요. 뭐 공문 처리를 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애들을 뭐 실적을 내야 되거나 뭐 요런 느낌은 아니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업무 중에 가장 쉬웠던 거는 스포츠 클럽 업무였습니다. 근데 스포츠 클럽 업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체육적으로 좀 센스가 있으셔야지 좀 하기도 편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재밌어요. 업무 자체가. 그렇게 됐을 때 약간 좀 꿀 업무가 될 수도 있겠죠. 그 다음에 뭐 진짜 꿀 업무가 뭐가 있을까 선생님? 선생님 꿀 업무를 찾지 마시고 선생님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찾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? 꿀 업무, 그리고 꿀 업무라는 거는 학교마다 달라요. 정말 꿀 업무라는 건 이런 거, 학업 중단 숙려제, 자살 예방 교육, 그리고 또 뭐 있어, 교재원, 이런 거 꿀 업무죠. 그런 식으로. 그거 말고는 솔직히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. 왜냐면은 저는 꿀 업무를 추천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선생님들 보고 꿀 업무 찾아가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, 선생님. 자,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선생님들께서 조금 발전적으로 나아가고 싶으시다. 그다음에 선생님께서 뭔가 학교가 돌아가는 걸 좀 알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업무는 나이스 많이 추천드리고, 근데 좀 꼼꼼해야 돼요, 나이스는. 그 다음에 평가도 많이 추천드리고, 남자 선생님들 진짜 좀 몸 쓰는 거 좀 좋으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스포츠 클럽도 저는 추천을 좀 드립니다. 학교 자체에서 독서 교육 같은 거를 좀 힘을 주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독서 교육 이런 것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. 말씀을 드려보고, 뭐 지금 영재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영재 이런 것도 좀 괜찮습니다. 업무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. 내가 근데 좀 하드하게 좀 일을 배워보고 싶다, 하드하게 좀 일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방과후 학교, 뭐 돌봄 교실,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. 그런 것들도 괜찮습니다. 자, 성일아 선생님, 학폭, 방과후 돌봄 업무 이런 거만 피하시는 게, 옛날에는 진짜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 이런 거를 학교에서 전부 다 열었다 보니까 사실 그 학폭 담당 교사가 거의 뭐 경찰관이었지, 수사관이었고 검찰이고 막 이랬잖아요. 물론 지금도 뭐 그런 식으로 조사 활동을 하고 다 이런 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자치위원회 자체가 교육청에서 열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 일이 많이 줄었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만, 그래도 학폭은 어렵죠. 왜냐하면 학생들을 상대를 해야 되고, 그다음에 정말 한껏 예민해져 있는 학부모님들을 상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. 학폭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, 선생님.